아, 관리자분님이 잘 들리시면 뭐하나? 다른 분들이 안 들리시면, 아, 이준기님, 케이지님, 못 보던 아이디네, 그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다리 근육을 무리하게 썼더니, 지금 환자예요, 환자. 나이가 들면, 힘 조절도 해야 되는데 힘을 썼더니까, 이, 뭐죠? 종아리 햄스트링 부상이어가지고, 지금 걷는데, 엄청나게 불편하게 방송하러 왔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으로는 뭐예요? 대주주 가세 요건과 관련된 10억에서 50억 이 뉴스가 나오는 타이밍에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는 타이밍이 좋고, 그런 가운데 뭐 저 섹터와 종목마다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신규 상장주들은 접근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지. 자, 이제 오늘 딱 보면 시장에 있어서 시장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거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장은 항상 성장주를 원한다. 성장 섹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매번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보고서 보게 되면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도 제 방송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성장 섹터와 성장 섹터, 그리고 가치주, 그 차이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런 와중에 오늘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요점을 설명을 드리면, 시장이 이제 오늘 배당 낙이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사실 대주주 요건이 다 끝난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10억에서 이제 50억으로 한도 조절이 됐지. 그런데 50억으로 이렇게 맞췄는데, 그죠? 마친 종목, 그 종목의 주가가 오늘과 내일 더 오르면, 그지? 50억이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말이. 그죠? 그래서 일정 정도 인위적으로 섹터 부분을 붙잡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자, 그런 와중에 아까 배당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리고 증권사와 관련된 부분도 주요 증권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뭘 사라는 거야? 그죠? 섹터를 전부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한국증권, 정유, 화학, 제약, 바이오, 그죠? 반도체, 2차전지. 이런 거 다 사면 뭡니까, 여러분들? 없어. 저는 화학은 절대 타지 말라는 주인데, 그죠? 저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게 경기의 순환 사이클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 쪽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 개인 투자가는. 자산이 몇십억, 몇백억이어서 포트를 구성하려고 일정 정도 늦는다면 몰라도 저는 증권주, 보험주, 은행주, 화학주, 철강주 이런 쪽은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저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여기도 화학 쪽 라인 부분 많이 이야기했네. 그죠? 하나증권부터 시작을 해서. 화학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일봉 라인인데, 화학주들 한번 보자고. 제가 매번 나오면서도 화학주는 하지 마셔라 하는데,
화학 섹터. 오늘 롯데케미칼이 제일 적게 떨어졌어. 그죠? 왜? 참 주구장창 열심히 빠졌잖아. 2021년부터. 그죠? 이 연봉으로 보면 더 확실하지. 그죠? 2019년 고점을 2018년 고점 이후에 계속 연봉. 응?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이 연봉의 하락 추세에서의 양봉에 속지 마시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응? 롯데정밀화. 그죠? 얘도 진짜 열심히 떨어졌죠? 응? 금호석유. 그죠? 금호석유도 열심히 떨어진 종목. 연봉은 그래도 금호석유는 조금 남보다 좀 덜 떨어진 편이지. 뭐 효성. 응? 그러니까 그런 라인 부분들이 많이 사실 한 2년 동안 화학업종은 계속 약세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지. 그죠? 거기에 이제 정유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오늘 하락을 했고, 오늘 하락 쪽에서 보게 되면 아까 이 설명드렸었던 중국의 그 공급 과잉, 그죠? 공급 과잉 증설, 뭐 이런 업황에 대한 흐름 부분이 화학적 라인 부분에 크게 작용을 했지만 그 전부터 계속 시장에서 거의 소외되다시피 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통신 관련주들 KT 그죠? 그다음 KTNG 딱 깨지면서 내려왔잖아. 그죠? 추세를 깨뜨리면서 그다음에 보험, 삼성생명 여기에 이제 아까 화학주 쪽 상향이 이제 효성이라든지 이런 쪽이 주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가 계속 안 좋은 흐름들을 보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상 이야기했었던 게 그런 거죠, 그죠? 코로나 끝나고 다시 중국 관광객이든 해외 관광객이 들어오면 옛날처럼 보따리 이렇게 싸들고서는 옛날 우리나라가 못 살던 때 일본 가면 코끼리 밥솥이야? 코끼리 밥통 사오듯이 중국이 그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의류라든지 화장품 막 보따리 사재기하고선에 갔었던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된다 이제. 왜? 그거는 엄청난 기술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죠? 화장품 중국 시장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화장품 부분 충분히 기술이 따라 올라왔고, 그리고 중국 경기가, 중국 부동산이, 중국 시장이 안 좋은데, 그죠? 와가지고 흥청망청 쓰던 그 흐름 소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 강원랜드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중간중간 반등은 들어오겠지만, 이런 쪽은, 그죠? 추세를 상승할 수 있는 섹터들이 아니다. 타이틀에 여러분들 내년 1월에 괜찮은 섹터나 종목을 이야기한다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나하나 쳐버리는 거예요. 응? 안 되고 별 볼 일 없는 섹터를 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엔. 그죠? 아까 이야기한 시황 부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건설, 그죠? 오늘 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런 건설도 옛날에 그 부귀영화를 어떻게 누리겠어? 응? 2000년대 중반 부분, 그죠? 2003년에서 2010년 그 시간으로 가서 중국이 인프라 구축하고 인도가 난리부르스를 치던 그런 최절대 호황, GDP 성장률이 10% 이상씩 팍팍 찍던 그 호황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고 대체할 대륙이 없는데 그런 중구장대한 산업이 어떻게 시세의 중심에 설 수가 있냐고. 그죠? 많이 떨어지면 가끔 반등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건설도 별 부분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화학, 건설, 철강도 마찬가지죠. 그죠? 철강 쪽도 현대제철, 이런 쪽이 있는데, 뭡니까? 원체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거지. 그죠?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철강이라고 보기보다는 리튬 2차 전지 기업이니까 틀린 부분이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지? IT, 애플이 지금 버적버적하고 애플 뭐 악재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 오늘 LG노텍이 2% 올라 보니지, 그지? 그 전체적으로 힘 자체가 없는 상황 흐름 부분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게임주, 오늘 크래프톤이 반등했어요. 그죠? 중국 악재를 딛고 반등을 좀 했어.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 날벼락을 보일지 모르는 게 중국의 속성이잖아. 공산당 정책과 공산당 부분을 믿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지금 떨어져서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도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게 뭡니까? 뭐예요? 게임은 아편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는 중국. 거기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인구 감소.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만큼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물론 그 중에 한두 업체, 한두 게임은 그죠? 대박을 터뜨리는 게 있지. 그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려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전체 섹터로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위에 있는 섹터 부분이 아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 관련주들 별 볼 일 없으면 뭡니까? 쇼핑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도 별 볼 일 없는 거지. 그죠? 이마트니 뭐 신세계니 GS 리테일이니 뭐 이런 쪽이 미국 시장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죠? 미국 시장이 그나마 경제 성장률도 지금 선진국 시장 뭐 이쪽 라인 부분에서는 가장 양호하고, 그리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미국 시장조차 블랙 프라이데이 뭐 소비가 그죠? 뭐 조금 늘었다. 뭐 3% 정도 늘었다. 뭐 이러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늘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AI를 통해서 그죠? 지금 감원 이게 지금 계속 확산될 거야. 그리고 뭐야 은행 그죠? 글로벌 은행들이 지금 6만 명인가 올해 감원하고 막 그러잖아. 경제 지표는 양호하고 물가가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로봇이 대체하고 AI가 대체하고 이러면서 뭐예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예요? 코로나 때 지급했었던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없어지고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여력이 계속 좋을 수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가 힘을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노상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야. 그래서 제가 7, 8월 달인가 먼저 쓰러진 게 뭡니까? 먼저 쓰러진 게 명품이다. 응? 명품 관련주들이 먼저 쓰러졌다. 그죠? 글로벌 명품 관련주들이 옛날에 뭐 루이비통이니 뭐 해서 그죠? 막 사던 거 이제 안 산다고. 안 사는 게 아니라 확 줄어들었다고 그런 게. 그런 게 그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부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매 유통 이런 쪽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건 좀 틀리고. 그죠? 그 뭐 이런 쪽 라인들이 힐러링스니 뭐 이런 쪽 라인들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쪽 라인 부분들은 뭐 끝도 없어. 그죠? 이제 뺄 거 많이 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반등하는 5G, 뭐, 요런 5G가 어떻고 6G로 간다, 뭐 해보니, 그지? 시세 중심이 없고 몇 년을 계속 내려온 라인. 나는 오래 기다리겠다. 그죠? 오래 기다리다가 못 빠지지, 그죠? 그러니까 없어. 섹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지? 그나마 내수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해 줬었지. 그죠? 뭐
뭡니까? 저 중국 그 직구 이것 때문에 그 택배, 그죠? CJ 대한통운 이런 쪽이 강세 보이면서 좀 그다음에 뭐 삼양식품 라면 잘 팔리고 뭐 해서 조금 반등해 줬었었는데, 그죠? 오늘은 뭐 이 내수 관련주 쪽도 좀 약세를 보였고, 그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중국 관련 섹터들이나 이런 쪽 라인이거나 또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섹터 부분들은 큰 힘이 없구나. 그죠? 특수한 흐름 부분을 갖지 않으면 쉽지 않는 부분을 갖고 가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쳐내면서, 그런데 아까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이 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와서 중국 안 좋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제가 노상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중국 관련주 하지 말라고는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던 거예요. 이전에.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너 조금 전에 방송을 통해서 시장 디스인플레이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은 뭐예요? 쉽게 죽지 않을 거고 미국 시장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그래서 적어도 이 랠리는 2월 달까지 가고 오히려 금리를 첫 인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쪽 그 전후로 해서 시장은 일정 정도의 하락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그죠? 신규주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런 주식은 일단 뭐예요? 실적, 매출 이거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죠? 그래서 LS 머티리얼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 이게 지금 여기서는 차트에서는 별 볼 일 한 거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할 때가 여기잖아, 그지? 매도해야 된다고.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20%가 넘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평선 21평선 왔으니까 아래 거를 좀 달아준 거야. 그런데 정말 좋은 종목은 21평선까지 오면 안 돼요. 응? 이렇게 11이평선 라인에서 돌아 나오고 요쯤 라인에서 반등을 다시 돌아 나가야지.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죠? 11조 매출의 영업이익 300억 정도 되는 기업이 시가총액 15조. 그건 좀 너무하잖아. 물론, 그죠? 전구체 공장 더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향후엔 더 나아질 건 분명하지만, 그죠?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 요인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LS 머티리얼, 그죠? 오늘 막판에 좀 돌려넣긴 했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서도 조정 라인 보였고, 응? 오늘은 음봉 라인이 4개, 5개째니까 아래꼬리 달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지.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 신규 상장주 3개의 라인 부분이 섹터는 조금 틀려도, 그죠? 부담 요인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하고 나서 지금껏 보면 엄청나게 올라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그죠? 한미 반도체 촤글촤글 거의 2달 동안 옆으로 행보만 했죠, 그죠? 2달이 뭐야? 총 한 5달 정도 행보만 했잖아. 그죠? 깨지진 않았는데, 차트는 깨지지 않았는데, 그죠? 밸류는 높고. 그러니까 행보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개인 따라 들어오면 두드려 패고. 그죠? 내려오면 다시 받쳐서 맞추고. 이런 과정만 지금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시세는 지켜주고 있는데, 얘나 한미반도체나 또 HPSP 같은 경우에는, 지켜주고 있잖아. 그죠? 근데 나머지 쪽 라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뭡니까? 이미 이탈한 쪽들이 많지. 그죠?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전부 다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야. 여튼, 그래도 그래도 반도체 쪽은 HBM이니, AI가 살아있고 AI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그나마 다른 섹터, 아까 안 된다라고 했던 섹터들보다는 HBM이 갔다가, 제주 반도체 쪽 라인 부분이 움직였다가, 그죠? 디자인 하우스 쪽이 움직였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하는 건 맞거든. 실적이 못 따라와줘서 그렇지.
HBM이나 CXL, PIM 이쪽으로는 분명히 성장할 거니까.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아닌 타이밍에서는 움직일 수가 있는 거지. 그죠? 뭐 실적 시즌 얘네들의 실적은 언제예요? 응? 1월 말에서 2월 초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죽지 않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실적 시즌이 되면 다시 온매 기주고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움직여야지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내년 1월 초에 움직일 부분들은 뭡니까? 이거지. 체스. 그죠? 거기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AI 쪽 라인 부분. 그죠? 그리고 초연결, 링크.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자율주행 UAM. 그죠? 다른 섹터에서 크게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내에서, 그죠? 나름대로, 실적이나 향후 성장성을 갖고 있는 쪽. 그게 뭡니까? 이전에 제가 원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죠? 이전에도 제가 2월 달에, 작년 2월 달에 그 특집 방송에서 나와서 제가 했던 종목이 이거야. 현대오토이버. 작년 2월에. 작년 2월이란다. 올해 2월에. 응? 이때가 10만 원대였다. 10만 원. 그 26만 원까지 갔다가 이번에 내려올 때 제가 그랬죠. 그죠? 18만 원 이하에선 사도 된다. 3, 4분기 실적 안 좋아서 떨어지는데 이건 겁낼 이유가 없다. 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죠? SDV와 관련된 부분. 또 갈 거야. 그러다가 이제 여기 막 정도 가면 한번 움츠러 들겠지. 그죠? 그러니까 쫓아가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 화두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지? 거기다가 UAM 쪽 하면 누가 각광받아요? 하나 시스템. 응? 실적 발표쯤 되면 기죽지. 왜? 성장의 여러 다양한 분야, 드론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분야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전까지는 좋다가 실적 나오면 조금 움츠려드는 쪽 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화두에 놓여 있는 종목이라고. 그죠? 거기에 뭡니까? 헬스케어. 그죠? 저는 선박 조선 쪽은 잘 안 봐요. 그죠? 오늘 현대미포조선이 5% 올라도 전 눈길 안 줘. 왜? 한계가 명확하니까. 많이 떨어지면 반등하는 정도. 그죠?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갈 수 있는 쪽이 아니라고 보니까. 암만 조선주 수지가 좋다 뭐다 해도 이전에 글로벌 아까 이야기한 2003년에서 2010년으로 가는 그 시세를 갈 수가 없어요. 이쪽에 연관된 쪽, 아까 인공지능 AI 쪽 라인 부분.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더 관심 있게 가지실 부분이 뭐예요? 삼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온칩스. 그죠? 오늘은 텔레칩스가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칩스앤미디어. 오늘 릴림목 딱 줬으니까. 그지? 이런 쪽은 관심 갖고 보셔도 돼. 응? 자, 그런 라인에, 또 하나가 있지. 아까도 설명드린 바이오. 이게 지금 1월 세스는 뭡니까? 1월 9일에서 12일까지.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하고 바이오텍 쇼케이스는 1월 8일에서 11일. 그러니까 1월 초는 얘네들이 시세 움직임을 갖고 갈 거 아니야. 당연히. 하드가 얘네가 더 치고 가든 고점 만들고 떨어지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발표 진행하는 삼바라든지 유한양행 이런 쪽 라인하고 그런데 저는 제약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눈에 딱 들어왔던 건 뭐예요? 한올바이오파마.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요거 딱 박스라인 근처까지 끌고 올라왔고 어제 조정 딱 보였고 그죠? 그러니까 랠리를 딱 펼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이 차트가 양호하고 그런데 쫓아가는 매매를 해서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지 아직은 조금 더 바이오 제약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죠? 저렇게 이거지 이제는 뭡니까 화두를 JP모건 컨퍼런스 콜에 의해서 막 개인들이 붙으면 그죠? 그런데 신치로 가가지고 계약이나 이런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또 꽝 되는 거지. 그죠? 그걸 감안하고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참여하는 기업들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 내지 못하는지 못 내면 뭡니까? 도로하면 타버리지 뭐. 그지? 그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 기대감으로 매기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왜 비단 이번에만 이렇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시세가 좋았느냐? 그렇지 않아. 그전에도 다 그랬어. 카카오도 그랬고, 셀트리온도 그랬고, 그죠? LX세미콘도 그랬고, 그죠? 하다못해 그 당시 포스코 케미칼도 그랬고, 그죠? 그런 와중에, 그죠? 먼저, 셀트리온 스퀘어는 합병이니까 그 둘째로 놓고, 포스코 DX하고 HLB, 요거는 시세가 먼저 났잖아. 그죠? 먼저 났잖아. 얘도 딱 보면 이전 고점 라인에서 박스 딱. 그죠? 우리 회원님들이 들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77,000원에 매도해라. 77,000원 부분은 여기 박스 요 라인에서 들어왔었던 요 위치에 상단 거의 근처야. 79,000원이. 근데 오늘은 하나 둘 셋 넷으로 따라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더 올라가도 때려야 되는 자리지. 그죠? 얘가 이렇게 이전 상장 흐름으로 뭡니까? HLB가 얘도 그런 식으로 올라왔어.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죽지는 않고 얘처럼 이렇게 또 횡보할 수도 있어. 근데 단기 매매자는 일단 차익 실현하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뭐 남은 거예요? LNF. 그죠? LNF 정도가 남았잖아. 이전 상장 쪽으로는. 오늘 사실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도 어제 올랐고 그죠? 바닥을 찔끔찔끔씩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그런데 오늘 포스코 그룹이 한 세 가지 정도 뉴스가 나왔지. 포스코 그룹에. 그죠? 하나는 반도체 가스. 그 이야기 다 아실 거 아니야. 그죠? 중국 기업하고 합작해서 반도체 가스 사업에 진출한다. 희귀가스에. 그죠? 또 하나의 뉴스는 뭐예요?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뭡니까? 1월 달에 아르헨티나로 리튬 이거 넓히기 위해서 간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 홍해에서 선박이 하나 피랍됐는데 거기에 포스코 물량이 있다. 응? 그 세 가지 뉴스 정도가 나온 거잖아. 포스코 그룹 관련 뉴스가. 그런 뉴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호재성이라기보다는 올라가는데 가속도를 붙이면서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홀딩스 거기다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까 포스코 DX는 팔아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여기서 더 크게 밀릴 만한 위치가 아니니까 그지? 이런 것들은 그냥 보유해도 되는 거고
2차 전지 쪽은 이런 영향으로 아까 LNF도 오르고 뭐 했는데 에코프로가 뭐예요? 오늘 깜짝 안 했지, 그죠? 에코프로가 오히려 마이너스 나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 상장할 때, 상장하기 전에. 그죠? 제가 이 타이밍에는 에코프로를 좋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매매를 했고. 그죠? 여기서 매도해서 여기서 다시 사서. 그죠? 여기서 매도했고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서 매도했다. 이 얘기도 여러분들께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쳐다 안 본다. 쳐다 안 본다. 에코프로. 왜? 에코프로 머티를 빼버렸으니까. 지주사인데. 그죠? 에코프로 BM도 사실 뭡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수주공시 때 확 올라온 걸 제외하고는 지금 비실비실하지. 실질적으로 보면 그 양극재 만드는 거에 전구체가 70% 정도를 차지하잖아. 그죠? 그 얘기도 다 했으니까 뭐 또 하기도 그거한데. 그죠?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걸 혼합한 부분이 뭐예요? 전구체. 거기다가 리튬을 얹어서 양극재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전구체 회사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4, 12조, 15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죠? 그게 다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에코프로 BM, 그죠? 에코프로 BM 통해서 양극재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출의 일정 정도가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그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튼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와중에 올라가는 걸 쫓아갈 거냐. 아까 이야기한 바이오나 제가 내년 1월 초 라인 저 때까지 바이오 쪽이 괜찮다 해도 초보이신 분은 바이오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응? 지금은 따라 들어가서 먹는 자리가 아니야.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지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더 오르는데, 그죠? 제가 중간중간 이런 얘기 했죠. 얘네들도 오르고, 그죠? 2년씩 빠졌던 애들. 그죠? 이 당시에 얘기했죠? 스튜디오 드래곤. 6만 원 오면 팔아야 된다. 근처 오면. 죽으라고 빠진 애들. 그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바닥 나왔네. 하고 쫓아가고 이러지 말아라. 그죠? 그리고 그 AI 소프트웨어 쪽 라인 애들. 그죠? 뭐 위세하이텍, 포바이포 뭐 이런 거 한물 간 애들. 그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언젠간 가겠지 하고 기다리지 말아라. 응? 실적 없이 끌고 대시세를 낸 애들 쉽게 못 들어온다. 그건 여러분들이 뭘 보고 알아. 그죠? NFT, 응? MA 이걸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많이 올랐네. 그죠? 간에 기별도 안 가지. 그지? 여기 라인 정도 올라온 거지. 그죠? 24만 원에서 박살났다가. 그러니까 한번 대시세를 주면 엄청나게 오랜 기간을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돼. 그러면 바이오도 쫓아가지 말아라. 뭐 하라? 제약 바이오도 쫓아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짧게 순환매를 가려면 입구를 기다려야지. 그죠? 입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숨죽이고 있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거지. 아까 이야기한 저는 기본적으로 가치주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의 주식은 매매하지 않는 게 개인 투자가의 답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아까 증권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섹터별로 가치주, 성장주 뭐 이런 걸 다 넣어서 포트를 구성할 거면 직접 투자하지 마세요. 뭐하러 직접 투자합니까? 그죠? 증권사 맡기면 여러 종목, 수십 종목, 수백 종목 포트해가지고 넣어서, 그죠? 그런 거 하는 거 있는데 뭐하러 신경 쓰면서 이쪽 섹터 저쪽 섹터 다 먹으려고 그러냐고 섹터 전반을. 그중에 내가 괜찮은 섹터에 골라서 들어가야지. 그죠? 그러면 바이오 제약 이틀씩 상승하는 애들은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공략하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내일 이제 하루 남았어. 연말은. 연초를 기대하면서는 오히려 뭐예요? 조정을 받으면서 얕게 받는 애들. 그지? 그게 뭡니까? 문화 콘텐츠 쪽 다인 애들. JYP나. 그죠? SM이나. 이런 쪽을 공략하는 게 더 낫지. 근데 저는 이런 차트 부러진 건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이런 라인 부분들은 요 정도 라인 부분까지 들어올 수 있는 범위들이 있으니까 저는 최고 좋아하는 쪽이 JYP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 돌파해서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응? 여기서 박스권을 보일 거다라고 보는 거지. 응? 여러분들 공연한다고 공연에 막 해가지고 아티스트들 막 한다고 해서 아티스트가 그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이렇게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죠? 잘 나가.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간다고, 그죠? P, Q, R, X, Y, Z 무진장 만들면 더 잘 나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이게 이쪽 걸 뺏어 먹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어느 라인에 한도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성장의 흐름 부분하고는 일정 정도 차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UAM에 제가 하나 시스템만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뭐, 이런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언테크 이런 쪽도 괜찮은 회사들이었잖아. 그죠? 얘네들은 사실 오랫동안 연봉으로 보면 횡보했은 거고. 그죠? 이런 쪽도 오히려 이런 쪽을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런 쪽을 공략하는 게 더 낫다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뭡니까? 의료 정밀. 그죠? 클래시스나. 이런 쪽도 공략하는 게 더 낫다라는 쪽이에요. 거기에 이제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그런 게 있지. 뭐가 있냐면, 자세하게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 그거 하고 여튼 이제 또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죠? 미국 전기차 전환 주춤한다는 여기서부터는 아까 다 방송에서 다 못했기 때문에 미국 전기차 안 팔려.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그죠? 기대보다 안 팔려. 그죠? 그건 이미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잖아. 기대보다 안 팔린다고. 왜? 특히 이 연말엔 올해는 100만 대는 넘어갈 거예요. 11, 12월 달까지 해서. 그러니까 성장률로 보면 작년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56%라고 미국. 그죠? 그리고 올해까지 그죠? 전기차를 구매하면 연말에 세액공제 해주던 걸 내년 1월부터는 우리나라처럼 차량 구입할 때 할인을 해주는 흐름으로 세액공제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복잡한 연말정산 뭐 해가지고 그런 쪽 부분보다 오히려 차량 구매할 때 할인받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2연됐다라고 보시면 돼. 2연됐다. 그죠? 충전소 부족인 건 맞아. 그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충전소가 많아. 그런데 뭐해? 저가 LFP 배터리가 충전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저가 LFP 배터리가 장악하고 있으면 오래 충전하고 하면 뭡니까? 전기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지잖아. 그런 모습들을 휴게소에서 보고 그러니까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지. 전기차를 한 10년에서 15년을 타면 그죠? 그 주류비에 비해서 이 배터리 전기 이 단가가 싸기 때문에
뭐 미국 통계를 보게 되면 15년을 몰았을 때는 한 2만 달러 정도 차익 이 내연기관차보다 그런 장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튼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면 2차 전지도 지금 바로 갈 수 있느냐? 바로 갈 수 없다리잖아.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대주주 양도과세 차익 과세 요건 변경되면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사라. 그지? 다 그렇게 조정받았잖아. 미국 전기차 전환 주춤한다 막 이렇게 타이틀 우려먹는 기사들 계속 나오고 그런데 뭐 이거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거니까 그죠? 거기다가 일본 자동차가 태국에 대규모 투자한다. 이것도 엊그제 나온 뉴스야. 사실 용어 하나만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전기차의 전환은 비단 서방국가 중국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죠? 대부분의 국가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태국에서 여러분들 동남아시아가 보면 전부 다 일본 차였잖아. 내연기관차. 여행 가신 분들은 그러고 보셨죠? 몰라요. 지금은 제가 동남아에 간 지가 오래돼서 그죠? 제가 신혼여행하고 그다음 골프 치러 몇 번 갈 때 보면 그 동남아 쪽에 가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는 아니어도 진짜 현대 기아차 보기 힘들 정도로 거의 없었어. 다 대부분 일본 차였지. 도요타, 혼다, 그죠? 그 정도로 동남아 시장에 이 일본 차들이 휩쓸고 있는데 지금 딱 보시면 뭡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전기차 점유율이야. 중국이 80%를 점유하고 있어요. 중국이. 내연기관차는 일본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전기차 그런데 태국도 2030년까지 30%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보조금은 조금 감소됐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 현지 생산이 의무화. 이게 이제 무슨 거냐면 사실 중국이 저렇게 80%를 테슬라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배경은 아세안 중국 자유무역 협정으로 전기차 수입 관세율이 중국 차는 0%이기 때문이야. 나머지 차들은 30-40%예요. 관세율이. 그죠? 그렇지 않아도 중국 차들이 싼데 수입 관세도 없으니 점유율을 빵빵하게 한 거지. 테슬라나 일본 차들보다. 그래서 도요타하고 지금 중국이 1조 넘게 태국에 투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토요타, 혼다, 이츠비, 미쓰비시가 5조 넘게 투자해서 그죠? 지금은 전기차 한 대를 팔아야 내연기관차 2대, 3대 팔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2026년부터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만 팔게끔 그렇게 되는 상황. 그러면 여러분들 토요타, 혼다, 미쓰비시 이렇게 일본 기업들은 누구 배터리를 쓸까요? 그죠? 그런 것도 힌트지. 그런 것도 염두에 돼. 그래서 뉴스를 보는 데 있어요. 저거는 자세한 요 내용은 제가 코트라에서 각 인용한 건데 여튼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은 그죠?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세스 2024와 연관된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이 바이오 쪽 이쪽이 우선순위에 있는 건 분명하다. 그죠? 근데 단기 매매 못 하시는 분들이 행여나 이쪽에 잘못 들어가서 꼭지에 물리면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은 타이밍이 1월 초 라인이다. 그죠? 그런 가운데 그러면 내가 눌림목 쪽으로 어느 쪽을 공략을 할 거냐? 그건 이제 성향 따라서 틀리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번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섣불리 움직이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 주식들이. 그죠? 지수는 분명히 올라가는데, 그죠? 오늘 한미반도체 6.7% 올랐어. 근데 5개월 동안 횡보한 거야. 정말 지수가 올라갈 때는 그 지수가 안 좋을 때 끌고 올라온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 면면이 종목들 봐보세요. 응? 못 올라오던 애들이 뒤늦게 올라오고 그런 흐름 부분들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지수가 올라간다고 만만하게 올라가는 흐름 부분이 아니다고. 내년은 더 심해진다. 내년은 더 심해져.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이 시장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지수상에 있어서 금리와, 그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금리 인하하니까 뭐 계속 올라간다,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발상이야. 연착륙도 착륙이고, 지금은 미국 경기는 연착륙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어도 우리 시장은 중국 때문에 그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그죠? 그래서 섹터의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시장 지수가 오른다고 2,600개 있는 종목이 다 오르지 않는다. 그죠? 그거는 매년 그랬어요. 매년. 그 속에서 선택하고 압축할 필요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셨죠? 저는 뭐 회원가입하는 이런 말 잘 안 하잖아. 그죠? 왜 여러분들이 힌트 받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거고, 저는 여기서 더 자세한 것들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시황 전반 부분이나 그래도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 종목 부분들은 뭐 제가 언급한 거 기술적 흐름을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신 분이거나 시장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봐야죠. 제가 그죠? 5월 달에 이거 왜 그거 했냐면 이 이야기를 왜 오늘 이 연말에 다시 꺼냈냐면 이거 쉽게 안 변한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중국 시장 많이 떨어졌다고, 그죠?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쪽이에요, 저는. 반등을 해도 그 반등의 힘 자체는 그렇게 크지 못할 거다. 그 생각에 대한 부분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죠? 골드만삭스 수석 전략가도 못 맞춘 거 제가 맞췄잖아.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말 잘 쉬시고, 그죠? 내년 초에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에 보면, 그죠? 어제 거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거짓말을 못 한다니까? 저는 이거 방송한 거 그대로 여기다 올려놓잖아. 그죠? 지난주에 에코프로 모티, 두산 로보티스, LS 모티,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이 얘기 나오면 그런 주식은 한번 때렸다가 다시 봐야 된다. 이거 다 이야기했잖아. 틀리든 맞든 저는 제 기록 보관용이야. 방송엔 보관용. 한번 들어보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